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통합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친박계 3선 김태환 의원을 시작으로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에 신호탄을 올렸는데요. 정치권 소식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야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통합을 하자라고 조금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당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제 의총에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통합 안 한다. 일단 지금 상황들을 각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김종인 대표가 좀 선제적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당 내부의 어떤 문제, 또 전체 지지율의 문제, 상당히 어떤 위기 상황이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김종인 대표가 먼저 통합이라는 이런 그 이슈를 던짐으로 해서 일단 이슈를 선점했다. 네. 일단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어떤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상당히 이제 안정돼가는 그런 국면에서 사실 국민의당을 어떤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이게 자체가 지금 사실 국민의당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떤 국민의당 내부 자체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당의 어떤 주도적인 인물들인 이 세 분의 어떤 입장 자체가 서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은 절대 만약 통합을 할 경우는 사실 자신이 이 당을 창당했던 목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반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호남권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남은 그냥 가지만 예. 수도권에 연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본인 선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에요. 예. 그럴 경우는 사실은 이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위기감 자체가 굉장히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인 간의 어떤 서로 온도차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의당 내부가 지금 물론 겉으로는 지금 통합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떤 이 논의 자체가 상당히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에서는 어제 고육지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거칠게 사실은 판을 주도했는데요. 네. 역시 전체 판을 주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야권이 통합의 흐름으로 일단 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공격을 당했죠. 예.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거친 언어로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나왔던 안철수 대표의 합리적인 언어로 보기로는 굉장히 거친 호객행위다 이런 언어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 예를 들어서 김한길이라든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당의 좀 주도적인 의원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그냥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당의 기본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를 사실은 배려를 해서 어제 일단 봉합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봉합은 했는데요. 그러나 야권 통합을 바라는 것은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상명령과 같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내재되어 있는 상황을 일부에서는 휴화산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현재 내부의 상태는 휴화산 상태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차 공세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과연 화합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 갈라진 상태에서 지역별 작은 연대를 할 것인가 이런 향후의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지금까지 이제 일단은 통합 논의를 거부한 국민의당 그 배경을 좀 짚어줬는데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냐? 특히 이제 호남은 이제 야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일단은 수도권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도권 지역의 어떤 형식의 연대,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19대에 비해서 의석이 10석이나 더 늘었습니다. 122석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거의 이제 전체 의석의 절반가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승부가 나는 것 자체가 정말 승리냐 아니냐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사실은 제3당의 어떤 효과 때문에 의석이 지금 현재 한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구들이 많거든요. 지난 19대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 결국 이제 국민의당 존재가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낙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야권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야권의 승리는 상당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특히 이제 예전같이 어느 정도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좀 버텨주면 괜찮은데 지금 10% 이하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야권 통합에 대한 절실감, 절박감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지 지금 어제 의총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논의가 끝나는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음에 선거에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뭔가 본인들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이제 저는 다음 주 8일 정도에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2차 물갈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탈당할 때 내걸었던 조건이 세 가지인데 뭐냐 낡은 진보 청산과 친노 패권주의 청산 또 기득권의 청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더군다나 친노 패권주의라고 했던 지목되는 몇몇의 의원들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을 시킬 경우에 상당히 이런 명분 자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가 주도하는 다음 주의 어떤 공천 결과 거기에 따라서 이 국민의당 내부가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친노패가 청산 안 됐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그 통합 제안에 대해서 그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집안 정리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이 논설위원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도 좀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요. 차원을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태를 봉합을 했지만 이제 다른 의원들이 대표를 비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이런 역량이라든가 앞으로 정치를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제 잘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당 내부에서 갖고 있는 열망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이곳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국민의당 내부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간의 관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부가 전열이 정비되고 또 내부에서 이제 2차 공천 뭐 컷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지면서 탈락하는 의원들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판도가 이루어질 거고 김종인 대표의 현재 기세를 봤을 때는 분명히 다시 연합이나 통합의 제안이 올 겁니다. 이때가 다시 한번 2차의 분기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당 밖에서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 원로라든가 지금 각 파티에서 굉장히 거센 압력을 넣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에서 이 두 당만이 아니고 민주진영 전체가 단결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런 거센 압력이 들어올 경우에는 향후에는 두 당 간의 관계만이 아니고 야권 전체 진영에서 이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이 가장 큰 틀의 차원은 통합이겠죠. 그러나 그 다음 차원은 당 간의 연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지역에서 후보자 간의 연대 등 다양한 차원의 이 통합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보여줬던 공세적인 데서 다음번에는 그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안철수 대표가 또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이게 향후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 통합으로 갈 것이냐라는 걸 결정을 할 때 뭐 국민의당의 지지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미디어 리서치가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전국 지지도가 33.2%, 더불어민주당이 22.2%, 국민의당이 5.7%로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그 호남 지역으로 좀 좁혀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야권을 좀 중심으로 본다면요. 더불어민주당이 27.6%, 국민의당이 23.8%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4.5%입니다. 조사 대상이나 방식, 뭐 오차 범위 이런 건 이 하단에 나오는 것과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거고요. 이번에는 갤럽이 조사를 한 겁니다. 3월 2일에서 3일까지 최근에 조사한 거죠. 일단 전국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38%,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당 9%, 정의당 4%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별, 호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에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당이 16, 정의당 4% 나왔고요. 새누리당이 11% 나왔습니다. 역시 조사 기간 및 대상, 방식, 오차 범위 등은 이 하단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여론조사는 그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어떤 추이나 어떤 동향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미디어 리서치와 갤럽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일단 이걸 분석하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논설 위원. 네, 일단 지금 보면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뭐 큰 오차 없이 그냥 뭐 정체와 조금 하락 이런 것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단 상승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어떤 이 필리버스터 전국에 이어서 김종인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대북 햇볕 정책에 대한 변화라든지 특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즉 이슈를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보면.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사실 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슈를 주도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결국 이제 지금 국민의당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국면에서 국민의당 존재감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안보 국면에서의 어떤 안보에서 보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못 줬고 그다음에 네. 이제 공천 국면에서도 지금 기존의 의원들의 어떤 기득권 수호 뭐 이런 것만 지금 부각이 됐지 예.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사실 그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원내 교섭단체가 실패를 하면서 계속 기존에 있던 의원들 간의 내부적 싸움들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 국민의당의 지지도는 굉장히 위험한 지지도입니다. 이게 예. 지금 거의 정의당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예전에 비해서 이 낙폭 자체가 거의 한 10%포인트 이상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경고음입니다. 예. 이럴 경우에 사실 협상의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당이 비슷한 조금 뭐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협상의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당 자체를 비난하고 사실 이게 좀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네. 안철수 대표한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예. 이제 이런 국면이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다. 왜냐하면 이 어떤 반전의 카드가 사실은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예를 들어 특별히 지금 대부분 유명 인사들은 영입이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운찬 총리 한데 나머지 분들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뭔가 인물, 정책 이런 면에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킬 수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지층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북 이슈라든가 예.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승세는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역시 인물, 네. 구도, 그리고 정책들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데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네. 뭐 고졸의 성공 신화를 쓴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라든가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었죠. 네. 인물의 측면에서 성공했죠. 그리고 어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판을 주도하면서 국민의당에게 먼저 합당 제의할 정도로 예. 전체 이슈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인물과 이슈에서 큰 틀의 그걸 가져가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정말 지지율이 정의당과 비슷하게 가는 수준, 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이때 국민의당에서 뭔가 결정적인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흐름이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새 정치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인물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데 상당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책도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비상한 시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물과 구도 또 이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빠르게 국민의당에서는 새로운 인물들, 다시 말해서 정치권이 그동안 친숙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성공 신화를 쓴 분들이라든가 네. 학계의 그런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을 빨리 영입하기 위한 이 전체 당내 전열을 정비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슈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되면서 새누리당과도 차별화되는 국민의당 고유의 그런 색깔들을 보여주는 정책들을 빨리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존재감을 알아달라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태로 만일에 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공세까지 앞으로 시달리게 되면은 국민의당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에 놓이게 될 겁니다. 예. 그 앞서서 두 분 모두 앞으로 뭐 시간이 흐르면 또 상황이 바뀌면 그 야권의 통합 논의는 또 나올 것이다. 두 분 다 이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 여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부 지역이라도 수도권이라도 이 통합이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총선의 판세 이런 건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 그 야권 분열 효과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보면 이제 심판의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최근까지 야권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판이 가면 갈수록 조금 정권 심판의 성격 자체가 조금 높아지면서 야권 심판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어떤 선거 이슈 자체가 좀 야당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 이런 국면을 주도해 나갈 때는 일단 어느 정도 통합의 어떤 그런 이니시티브 이런 것도 잡게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국을 주도해 나갈 될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새누리당의 압승 국면, 예. 이거는 좀 아닌 것이 아닌가. 특히 새누리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공천 문제로 사실 내분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가 지금 거의 뭐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39일 그렇죠. 남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된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뭔가 새롭게 뭐 새로운 인물 영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에요. 예. 지금 자체는 보면 일단 구도를 확 빨리 바꾸는 이런 것밖에 지금 이제 변수가 남아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여당보다는 오히려 야당한테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다. 아.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일단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국면은 조금 야당한테 유리한 국면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일단은 현재 새누리당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판세를 쭉 분석해 보면요, 예.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도 야권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체 판세를 본다면 역시 새누리당이 아직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당이 앞으로 이제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후유증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새누리당의 경우는 비박 친박 간에 지금 이 공천의 혈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야권도 내부에서 이렇게 공천과 통합의 잡음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이걸 얼마나 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양 당의 예. 양측의 관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지역에서 최소한의 연대를 한다면 물론 새누리당이 그래도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역 구도가 워낙 영남이 갖고 있는 의석수와 호남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일정한 연대와 이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일단은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마지막에 진행되는 이 연대 흐름들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부터 양 당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이런 연대에 대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거기 때문에 예. 연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새누리당과 야권 진영이 상당히 박빙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진입하게 될 거고, 예. 야권이 통합의 흐름들을 잘 가져가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자연스럽게 두 분께서 이제 새누리당의 상황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난주에 이른바 살생부설 논란이 있었다가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사전 여론조사 그 자료가 유출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져서 이건 앞에 공천 살생부설보다 또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또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 건은 좀 매듭이 지어지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더 심화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 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사실 예고되지 않는 공천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여론조사 파문 자체가 일어나면서 이걸 좀 덮으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속셈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살생부 파문은 사실 김무성 대표가 좀 불리한 국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여론조사 파문은 오히려 이제 이한구 위원장한테 좀 부담스러운 그런 파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조사는 한다고 하지만 뭐 결과가 빨리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양측에게 좀 불리한 국면, 또 이한구 위원장도 계속 공천을 좀 늦출 경우에 괜히 이런 쓸데없는 어떤 논란들이 일으키면서 공천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 어제 아마 좀 급한 대로 이제 되는 지역만 해서 일단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아마 여당 같은 경우도 공천의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네. 특히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여야가 어떤 야권 통합 국면이 만약에 일으켜진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예전같이 그냥 야권이 당연히 분열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 구도를 짜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일단 빨리 움직여서 뭔가 여당 쪽도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이런 이 공천 자체는 속도감을 좀 빨리 높일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친박의 일부의 희생을 하면서 친박 진영의 공천의 기세를 좀 높여주는 네. 두 가지의 칼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이 친박 진영, 특히 이한구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본다면 네. 이한구 위원장이 그동안 가졌던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모습에서 훨씬 더 나가서 굉장히 큰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친박 진영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로 이 공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대해서 비박 진영은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공천 갈등이 심화될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이런 파문들이 사실은 좀 더 증폭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이걸 어느 정도로 수습해낼 수 있느냐, 서로 간의 협상을 비박과 친박 진영이 타협해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김무성 대표와 그다음에 이한구 위원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새누리당의 이 전열을 만들어낼 것인가. 예. 앞으로 그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지금 여론조사 유출 의혹에 하나 더해서 또 나온 의혹이 있습니다. 이른바 김무성,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그 친유승민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다. 네. 이런 일부 의혹이 제기됐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이게 좀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사실은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저렇게 이제 뭐 면접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조건 자체를 뭐 당론과 배치된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예.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보면 결국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황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당이 지금 야당이 분열하고 여당이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서 뭐 마음대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 우리 거니까 어차피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뭐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됐는데 예. 지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야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떤 지지도가 높아지고 통합이라는 국면이 생기면서 여당도 그냥 쉽게 이렇게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아무 뭐 배를 떠는 어떤 근거 없이 공천 탈락시킬 경우에 예. 수도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180석 뭐 많게는 뭐 200석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국면이 안 되어가는 국면에서 만약에 공천 국면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자른다, 근거 없이 자른다. 그럴 경우는 김무성 대표 입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 공천 내용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수도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아무리 그렇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친박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이제 그 낙인 찍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공천 탈락을 원하겠지만 예. 그러나 국면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갈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더 친박이 하기에는 힘들어진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이종현 논설위원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유승민 의원을 마냥 뭐 표적 삼아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어떻게? 이현종 의원 워낙 날카롭고 예. 좋은 분석을 잘하십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포인트를 좀 더 한다면요. 새누리당의 현재 이 다툼은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다툼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총선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말기, 다시 말해서 레임덕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임덕을 줄이고 국정의 장악력을 쥐어가겠다는 친박 진영의 이 의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향후의 국정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늦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기선을 잡고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공천을 할지라도 유승민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TK 지역의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유승민 의원을 고립시키고 나름대로 그런 친박 진영의 향후의 국면 주도권, 다시 말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쪽으로 분명하게 이 정치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은 뭐 눈에 훤히 보이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공천 갈등 양상이 아주 심각하게 그 지역에서 저는 나타나려고 보고요.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수습할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바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타협의 선들을 만들어내느냐가 결국은 이 새누리당의 정치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여야 모두 통틀어서 지금 공천을 앞두고 불거지는 여러 가지 잡음, 통합 논의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또 그리고 김홍국 정치평론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